안녕하세요. 저는 용산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곳을 쭉 둘러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미군기지 아십니까? 예, 미군기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 우리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땅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우리 선조들의 삶과 애환이 묻어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미군기지의 남쪽 코스, 이청동 코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용산에서 지금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용산의 지명이 왜 붙었는지 아시나요? 예, 대부분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용산이라는 지명은 한양도성 서쪽 무악재에서 한강을 따라 산줄기가 뻗어나가는 모양이 마치 용의 모습을 닮았다여 용산이라고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보려고 하는 미군기지 이쪽이 조선시대에도 용산이었을까요? 예, 아닙니다. 원래는 용산이 마포구 일대와 공덕동 또 원효로 3사가 효창공원 이쪽이 용산이었었고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은 용산이 아니었습니다. 둔지방 아래 여러 마을이 있었는데요. 바뀌었습니다. 언제?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곳 용산역 일대가 철도 기지화가 되고 그 앞쪽인 동쪽 부분에 이 부분이 일본군 기지화가 되면서 이곳이 용산이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신용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신용산 전철역이 그때 생긴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은 강압과 포갑에 한일 의정서를 조인시켰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경성 시내에 300만 평을 강제로 빼앗아 군용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정부와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118만 평으로 축소되고 51만 평은 용산 철도 기지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본 군용지가 된 것입니다. 그 일본 군용지가 오늘날 용산 미군기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장소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은 LS 용산타워입니다. 지 용산타워는 1984년 국제그룹의 사옥인 국제빌딩으로 지어졌었는데요. 저것은 그 당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서울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1년 만에 국제그룹은 공중분해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의 주인이 바뀌어서 현재 LS 용산타워로 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저것이 헌병분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헌병분대는 그쪽에 가보면 조선주둔 일본군 사령부와 조선 총독 관저가 있던 길목에 있으면서 이 헌병분대의 역할은 군사경찰의 임무와 또 용산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면서 포각과 총칼과 억압으로 우리 백성들을 탄압하는, 헌병이 지나가면 오금이 저린다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곳에 용산 인쇄소가 있었는데요. 1919년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용산 인쇄소 사람들을 강제로 진압차가 가서 포갑으로 그 사람들을 진압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용산 헌병분대였다라는 거. 그 당시 아마도 제가 태어나서 이 지역을 지나갔다면 아마도 무서워서 오금이 저리면서 피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소가 용산 헌병분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장소 도시기억 전시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동하실까요?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도시기억 전시관입니다. 원래 이곳은 모두가 일제 시대의 철도 관사였었습니다. 현재는 모두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어져 있지요. 이곳이 도시기억 전시관이 있는데요. 11년 전에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국제빌딩 4구역 도시환경 재정비 사업 과정에서 용산 참사로 인해서 6명이 죽고 1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용산 참사의 성찰과 교육의 장소, 그리고 조선시대의 용산에서 수도 서울의 용산의 변천 과정을 담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미래공원을 만들어 가는데 시민들과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이동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역 전시관 내부로 들어와 있는데요. 내부의 해설은 우리 이곳에 매니저로 계시는 우리 박희영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간단하게 이곳의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받아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용산 도시기억 전시관 매니저 박희경이라고 합니다. 용산 도시기억 전시관은요, 조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용산의 어떤 도시 변천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빌딩 주변지역 제4구역 환경재정비 사업에서 발생한 용산 참사와 그리고 101세기가 넘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외국군의 주둔지로서 활용되고 있는 용산 기지에 대해서 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용산 기지는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을 해가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으로 재탄생할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용산 도시기억 전시관은 시민소통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부를 좀 더 둘러서 살펴보실게요. 이곳은 1층 메인홀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가장 맞이하게 될 부분이 바로 이 9개의 미디어폴 인데요. 이 9개의 미디어폴로 구성된 용산 도시 기억의 숲은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남일당 건물의 망루의 형태에서 착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내부로 가시면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의 모습을 좀 비춰보면 서로의 모습을 좀 비춰보면서 성찰과 교훈을 이렇게 얻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면요, 용산 도시 땅의 기록이라는 조형물이 벽에 있습니다. 이는 이 용산역과 용산기지 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지도가 레이어 형식으로 계속 쌓여갑니다. 그래서 이 용산도시 땅의 기록을 통해서 용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를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벽면에는 총 3개의 영상물이 계속 이제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용산 일본군 병영에서, 그리고 건너편에는 용산 미군 기지,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 전쟁 당시,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 용산의 모습까지 총 3편의 영상이 계속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용산도시 기억방은요, 조선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용산의 역사를 좀 압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월 16일 용산이라는 기획 전시를 저희가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7월 16일 용산은 한국 전쟁, 그러니까 1950년 7월 16일에 있었던 용산 대폭격을 주요 골자 내용을 담고 있고, 총 4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좀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해설은 직접 이 용산 도시 기억 전시관에 오셔서 한번 와서 방문해 주셔서 보시고, 그리고 따로 이 방은 아까 용산 참사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담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내부로 들어가시면 용산 참사와 관련된 어떤 작품
미술품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산 참사와 관련된 미술 작품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산 도시 기억방을 다 둘러보셨다면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저희 용산도시기억전시관 2층에는 아까 제가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통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용산도시 아카이브라고 해서 용산기지 그리고 용산공원과 관련된 사진, 영상, 그리고 도서, 자료들을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직접 방문해 주셔서 보다 더 자세한 어떤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은 용산철도병원 앞입니다. 여러분들 제 뒤에 보시면 지금 어떤 펜스로 채워져 있죠. 이곳은 용산철도병원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 용산철도병원은 1928년 세워진 병원인데요. 1905년 전후를 해서 일본군은 우리 조선에 철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많이 다치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 목적 병원이 이곳 용산철도병원입니다. 해방 후에도 이 병원이 철도병원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저 뒤쪽에 10여 층의 높은 현대식 건물로 병원을 지어서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중대 부속병원이 흑석동으로 이전하게 되고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2008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물론 일제의 건물이지만 우리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남고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해체하지 않고 보존하여 리모델링하고 용산 역사박물관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이곳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기억해 주실 것은 영화 198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다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그 박종철을 마지막으로 부검했던 의사가 이 용산병원입니다. 그 의사 이름이 오의상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입을 통해서 공권력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 민주화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봉창 의사,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진 그런 의사 이봉창 의사 선생님이 한때는 용산역에서 철도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4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무릎이 아파 이곳에서 치료를 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곳 용산철도병원은 용산 전체가 철도 기지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 전체 용산 이곳은 51만 평이 철도 기지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엔 철도국, 철도공장, 철도병원, 또 여러 가지 철도 관련 시설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철도 운동장이 이 철도병원 뒤쪽에 있습니다. 그 철도 운동장엔 원래는 철도 관사가 있었는데요. 1925년 을충년 대홍수에 큰 피해가 나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을 다 효창공원 쪽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곳에 철도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스탠드를 관람할 수 있는 스탠드를 만들어주고 그곳에 또 야구 경기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랙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우리 여기 이 장소에서 이곳에 만주사변이나 멀리 전쟁터로 떠나는 일본군들이 사전에 집결, 도열하는 그런 철도 운동장이
용산철도병원 뒤에 있었고요.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곳은 와서터인데요. 와서가 뭐냐면 기와 와자 와서입니다. 이곳에 1405년 3대 임금 태종 때에 이곳에 와서를 세웠습니다. 이곳에 와서를 세우는 이유는 각 관청에 이곳에서 만든 기와를 납품하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500여 년간 지속되다가 이곳에 1882년 고종 때 이곳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곳이 조선시대부터 와서가 있었던 이유는 이곳의 토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 또 주변에 연못이 많이 있고 또 한강에 가까워 물을 가져다 쓸 수 있어서 이곳에 와서가 많이 개발되었다고 하고요. 고종 때 이곳에 폐지되었지만 민간업자들, 즉 일본인, 중국인들, 민간업자들이 이곳에서 기와와 벽돌을 많이 지었다고 하는데요. 1898년 명동 성당을 지을 때 그 건축물의 벽돌들을 이곳에서 구운 벽돌로 지었고 그 당시 중국인들이 만든 벽돌로 명동 성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장소 서빙고 공원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빙고 근린공원에 와 있는데요. 원래 이 서빙고 근린공원은 저쪽 용산역을 출발해서 지금은 펜스로 쳐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게 만약에 공원이 개방이 되면 용산역을 빤히 바라다 볼 수 있고요. 용산역을 출발해서 용산 미디어 광장을 지나 파크웨이를 건너 이 공원을 따라서 용산 박물관까지 쭉 이어지는 서빙고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현재 이곳이 용산역 앞입니다. 용산역을 출발해서 한강대로를 지나 서빙고 근린공원을 통해서 이쪽에 국립중앙박물관, 가족공원, 미군기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공원이 다 개방이 되지 않아 우리 들어갈 수 없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그렇게 열려지리라고 봅니다. 다음 장소 조선주둔사령부와 조선총독관저터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서빙고 근린공원인데요.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쪽에 일제강점기 때 조선주둔 일본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령부는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건너온 군대를 말합니다. 그 군대가 사령부가 이곳에 근거지를 두고서 전국 각지에 요충지에 군대를 파견하고 만주, 시베리아, 중국 이쪽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곳에 근거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은 현재 원투원 병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일제강점기 때 이곳은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1907년 하세가와라는 사람이 이곳 용산에 부임하면서 본인이 조선주둔 일본군 사령 관저로 쓰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본인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1910년 이후에 조선 총독 관저와 맞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일본군 사령 관저에서 조선 총독 관저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호화스럽게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는지 이것을 용산의 아방궁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건물을 사용하는 데 한 달에 드는 전기료만 400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감이 안 오시죠? 그 당시 쌀 80가마와 맞먹는 그런 거대한 비용을 들은 장소가 이 조선 총독 관저입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미군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곳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을 위한 원투원 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원투원 병원은 원래 부평에 있었는데요.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이곳에 병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평에서 있던 병원들 모든 관계자들이 이 서울로 이동하면서 현재 이태원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데 오늘날 이태원이 외국인이 많이 살게 된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내부를 우리가 높은 곳에 가서 볼 텐데요. 원투원 병원에 우리가 바로 내려볼 수 있습니다. 23층에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새벽부터 그 원투원 병원이 철거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 작업하는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실까요? 이곳은 돈지방 건널목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돈지방 건널목. 여러분들 서울 시내에서 이런 건널목을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지금은 다 거의 다 없어지고요. 하지만 용산 지역에는 용산역에서부터 이 서빙고 끝까지 총 4개의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돈지방 건널목인데요. 사람들이 다 돈지방 건널목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세요. 왜 돈지방이었을까? 이건 제 돼지를 기르던 돼지 돈자 돈지방일까? 아니면 돈이 많아서 돈지방일까? 아이러닉한데요. 예, 우리 미군기지 안쪽에 둔지산 아래 둔지방이 있었습니다. 둔지방 돈지방 건널목. 이렇게 돈지방 건널목 이름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건널목은 동부이천동을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빙고 대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장소가 아주 협소하고 많이 차가 막히는 곳입니다. 한강대로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이천동, 동쪽으로는 동부이천동. 지금은 두이자 써서 이천동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는 이곳이 허벌판, 모래벌판이었어요. 사람들이 살지 않았는데 가끔 사람들이 와서 살다가 여름이 되면 장마가 지고 물이 넘쳐서 떠난다 해서 떠날리 이천동 이렇게 불려졌는데 최근에는 두이자 동부이천동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장소 13번 게이트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는 13번 게이트 앞입니다. 용산 전체, 미군기지 전체 둘레가 13km인데요. 게이트는 21개입니다. 그 중에 이게 13번 게이트인데, 이곳의 게이트는 굉장히 교통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미군기지 전체를 봤을 때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가 있는데요. 이곳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은 사우스 포스트 지역입니다. 사우스 포스트는 생활지원센터, 커뮤니티 시설, 학교, 대형 식품 매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게이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저 중앙국립박물관까지 그 언저리에 여기에 일제강점기 때 무선 전신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미군은 8월 15일 바로 들어오지 않고 23일 후인 9월 8일 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일본의 이곳의 책임자인 고즈키와 미군의 총책임자인 하지 준장이 서로 교신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80통의 무선을 타전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 무선 전신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국내 정세를 보면 독립운동 세력이 해외에서 들어왔고 남한의 좌익과 우익 이런 사람들이 서로 혼란 속에 있었을 때, 조화롭지 못할 때 일본군들은 우리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나쁜 면들을 그 무선으로 미군에게 전달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언저리가 무선 전신국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힘들게 오셨는데요. 이 중앙박물관은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었었습니다. 이곳이 대촌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을 다 보광동으로 쫓아내고 이곳에 연병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연병장은 만주사변, 중일전쟁 때 이곳에서 각종 행사를 했습니다. 연병장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러다가 광복 후에는 이곳에 미군들이 들어서면서 이곳은 헬기장과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한미 반환 협정에 따라서 미군기지 남쪽 12만 평을 한국 정부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프장은 성남으로 이전하게 되고 이곳에 12만 평의 동쪽으로는 가족공원을 만들고 이곳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제일 높은 건물은 드래곤 호텔 건물입니다. 미군 병사들이 한국 발령이 나거나 지방에서 왔을 때 잠시 머무르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저기에서 각종 미군들의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가운데 도로가 나 있는데요. 저 도로는 8군단 도로라고 하는데 미군 기지의 남과 북쪽을 연결하는 중앙도로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는 우리 선조들은 조선통신사 길이기도 했습니다. 한양도성을 빠져나와 남묘를 지나 부엌이라는 그 동네를 지나서 이쪽으로 또 삼남지방으로, 한강을 건너 삼남지방으로 가는 그 장소, 이 도로가 이 안에 현재 있습니다. 우리는 가보지는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가로로 지르는 이곳은 10군단 도로입니다. 동서를 이어주는 10군단 도로, 남북을 이어주는 8군단 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초등학교가 있고 또 저쪽에 헬기장이 있고 이곳에 많은
중고등학교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들어가 볼 수 없는 곳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마지막 장소 용산 가족공원 태극기 광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여기는 용산 가족공원 내 태극기 광장입니다. 이 가족공원,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 이 미군기지 전체가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몽골군이 이곳을 지배했고, 또 일제강점기 때는 이 장소에서 우리 흥선대원군이 청군에게 끌려간 그런 장소이고, 또 일제가 36년간 이곳을 지배했고, 또 미군이 한 70여 년간 지배를 했던 그런 외세의 땅입니다. 그런데 1991년 한미 반환 협정에 따라 12만 평을 돌려받게 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가족공원이 92년에 가족공원이 2005년 10월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 공원 앞에 와 있는데요. 이 태극기 공원은 1991년 정부 수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태극기 광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죠. 무궁화 꽃을 형상화해서 꽃잎 5개 위에 단을 만들어서 3단으로 만들어서 각 꽃잎 하나마다 무궁화 10그루, 또 태극기 기봉을 10개씩 세워서 총 50개의 국기봉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속뜻은 이곳은 드디어 우리의 땅이다 라는 의미에서 5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태극기 광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무궁화꽃은 우리나라 꽃이라고 하는데요. 피고 지고 또 피어 은근과 끈기를 상징하는 우리나라 무궁화꽃을 말합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실까요? 여러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산역 앞에서부터 이거 가족공원까지 쭉 둘러보셨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미군기지를 따라 걸으면서 일제강점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조그만 마음의 울림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오늘의 이 해설에 많은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도 이 말을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아픈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붕황한 나라,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서 빨리 용산공원이 개방이 되어서 다음에는 여러분들을 용산기지 내부를 모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저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용산 미군기지 남쪽 이천동 코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산 역사문화 해설사 김정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